안녕하세요. 수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저랑 이제 확통을 배우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하에서 했던 이제 순열과 조합 단원,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해서 이제 단원이 명이 적혀 있는데 그 경우의 수랑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선행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확통 수업을 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순열과 조합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확통 수업도 진행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개념을 먼저 잡고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 단원을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할 거는 경우의 수 단원입니다. 자, 경우의 수 단원이고요. 뭐 말 그대로 여기는 경우의 수, 경우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결과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결과로 나오는 이제 서로 다른 결과가 몇 개가 나올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세주는 방법 단원이 경우의 수 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시행이랑 사건이란 용어, 요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일단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만 체크하시면 되고, 사실 뭐 외워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행이라는 건 여기 행자가 적혀 있으니까 뭐랑 관련된 애냐면 행동이랑 관련된 애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시행이라는 건 얘가 같은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이런 실험이나 관찰들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론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관찰이나 혹은 실험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전부 시행이죠. 뭐 여기 행자 적혀 있으니까 뭐 외우기가 되게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죠?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의미인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결과로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올 것이냐 할 때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혹은 뭐 동전을 3개를 던져서 뭐 앞면이 몇 개 나오고 뒷면이 몇 개 나오는지 볼 때 동전을 던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뭐다?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사건은 이 시행에 의해서 나온 결과값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단어는 이제 발생한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두고 얘들이 이제 결과로서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느냐, 요걸 세는 단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일단은 용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시작할 때 이건 뭐 중학교 때도 했던 내용이고 하니까 좀 아시겠지만, 여기서 합의 법칙이랑 그리고 곱의 법칙이 나오죠. 자, 합의 법칙.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곱의 법칙을 쓰는지는 학생들이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2개가 있죠. A라는 사건이랑 B라는 사건. 사건이 2개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행동도 2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값으로 A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값으로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이제 2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두 사건이 A, B 두 사건이 되겠죠?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C까지 적을까요? 일어나지 않으면 두 사건의 이제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합의 법칙이니까 더해준다. 그 다음에 이 두 사건 A, B가 얘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두 사건은 뭐 해준다? 곱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통 외우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요걸 좀 설명합시다. 우리가 보통 이 동시라는 용어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을 조금 많이, 오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국어에서 얘기하는 동시라는 건 이 동자가 같을 동자의 시간이니까 시니까 같은 시간에 일어나느냐, 같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많이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기 경우의 수 단원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에서 얘기하는 동시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뭐 전구가 하나 있고 A라는 전구가 있고 여기 B라는 전구가 있고 이 2개가 불이 켜진다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동시에 켜진다는 얘기는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렇게 동시에 짠 하고 밝아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먼저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불이 들어왔다. 그럼 이게 순차적으로 얘가 먼저고 얘가 이다음이니까 동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학에서 얘기하는 동시는 그런 시간적 같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좀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합의 법칙은 언제 쓰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A가 일어나면, A가 발생하면 B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요. 반대로 B가 발생하면
A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동시라는 게 시간적 같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그러면 이 고배 법칙은 쓰면 동시에 일어날 때 써야 되잖아요. 이 동시는 뭘 얘기하냐면 A가 뭐 일어나면, 발생하면 같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후에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B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B가 발생하잖아요. B가 일어나게 되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더라도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A도 발생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뭐 같은 시간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 이래도 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던진다고 합시다. 뭐 쉽죠?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눈이 1, 2, 3, 4, 5, 6 6개 나올 수 있고요. 동전을 던진다고 하면 앞면, 뒷면 두 개가 일어날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동전하고 주사위를 제가 던졌어요. 던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은 던지자마자 앞면으로 딱 떨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주사위가 계속 굴러가요. 안 끝나고. 그러면 동전은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주사위는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건이 이거 동시에 아니라는 거네? 그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로 나오는 경우의 수는 8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생각해보면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건 앞면, 뒷면 아닙니까? 그죠? 앞면도 나올 수 있고 뒷면. 자, 앞면은 우리가 헤드의 첫 글자 H, 그리고 이 뒷면은 뭐 꼬리, 테일의 첫 글자 T를 따서 이제 앞면, 뒷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왔을 때 주사위가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얘는 1, 2, 3, 4, 5, 6 6개 중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적은 건 결과가 앞면 나왔을 때 주사위는 1, 앞면 나왔을 때 주사위는 2 이렇게 해서 앞면 나왔을 때 주사위는 6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뒷면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1부터 6까지가 되니까 뒷면이 나왔을 때 1, 뒷면이 나왔을 때 2 이렇게 해서 뒷면이 나왔을 때 6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 12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쨌든 동전이 앞면이든 뒷면이든 결과가 나왔다면 주사위가 결과가 좀 늦게 나오더라도 아니면 던졌는데 주사위는 굴러가서 3이 나왔어. 근데 동전이 뭐 그럴 리는 잘 없겠지만 던졌는데 서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아직 앞면 뒷면이 안 나왔어. 그럼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앞면이나 뒷면에 동전의 결과가 나왔다면 주사위도 어쨌든 굴러가서 결국은 멈출 때니까 결과가 나야 될 거고 반대로 주사위의 결과가 나왔다면 동전의 결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미, 동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동전을 던지는 거랑 주사위를 던지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동전이 일어나는 사건을 A, 주사위가 일어나는 사건을 B라고 하면 동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6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 둘이는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총 몇 가지? 12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선생님들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이 동시라는 표현을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얘가 연달아서 일어난다. 비슷한 의미죠. A가 일어나고 그 다음 B가 일어나고 혹은 B가 일어나고 그 다음 A가 일어나는 뭐 연달아 일어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얘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뭐 대칭성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동전을 얘기할 때 동전 앞면이 나왔을 때도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였잖아요. 그죠? 뒷면이 나와도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어쨌든 자리를 바꾸더라도 동일한 결과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대칭적인 구조라고 보통 해요. 혹시 대칭 방정식을 좀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은 X랑 Y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이제 식의 형태는 바뀌지 않는다. 뭐 그런 거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수학에서 쓰는 이 대칭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나올 때마다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합의 사건과 고배 사건을 얘기하는 동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설명합시다.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니까 좀 많은 학생들이 유형으로 좀 문제를 외우는, 물론 뭐 전혀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유형으로 외워서 공부를 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유형으로 좀 외워서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래서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유형으로서 문제를 좀 접근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좀 쉬운 문제들이나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까지는 좀 풀 수 있지만 문제가 조금만 꼬아서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조금 봅시다. 일단 여기에 자판기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판기가 있는데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그죠? 오늘도 선생님도 운동을 하고 왔는데 목이 좀 마르더라고요. 자, 여기 우리 탄산음료라고 하죠. 청량음료가 예를 들어서 뭐 네, 세 종류가 있고요. 청량음료 세 종류가 있고 여기에 뭐 주스, 뭐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나 이런 애들이 네 종류가 있다고 합시다. 뭐 요즘에 음료수 얼마 하나요? 1,000원 하나요? 자, 일단 제가 음료수를 사 먹으러 갔는데 제 주머니에 이제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데 여기 음료수가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청량음료를 고르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주스를 고르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는 A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마찬가지로 B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1,000원을 들고 가서 음료수 하나 먹을 건데 청량음료를 만약 골랐다. 전 1,000원밖에 없는데 청량음료를 골랐으면 당연히 주스를 못 고르겠죠. 반대로 주스를 골랐다면 청량음료는 당연히 못 고르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고르면 얘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고요. 얘가 일어나면 얘는 역시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얘 둘이 사건은 뭐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개를 뭐 해야 된다?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의 법칙이고 이런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쉽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저랑 나랑 저희 친구랑 이제 같이 음료수를 먹으러 갔어요. 둘 다 이제 1,000원씩 있는 거예요. 1,000원씩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어쨌든 친구랑 둘이 가서 이거 한 개씩 먹긴 좀 아까우니까 하나씩 사서 그러니까 둘 다 하나씩 사서 나눠 먹자 해서 저는 청량음료를 사 먹기로 하고요. 친구는 주스를 사 먹기로 했다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저는 A 사건을 이제 선택할 거고 친구는 B라는 사건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제가 일단 청량음료를 고를 때 고를 수 있는 사건은 몇 개 중에 하나요? 3개 중에 하나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친구는 주스를 고르는데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 자판기에 가서 1,000원짜리 2개 놓고 이렇게 주스랑 그러니까 음료수 2개를 동시에 딱 누르면 2개가 동시에 떨어지나요? 안 그렇죠? 하나 누르고 나오고 나면 또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원을 넣고 음료수를 하나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나눠 마셨어. 그래서 친구가 야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나 이제 뭐가 안 마른 것 같아. 갈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양아치죠, 사실. 양아치죠. 물론 뭐 이거는 문제 조건상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수학에서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고를 수 있는 3개 중에 하나고 제가 골라서 음료수를 샀으면 그 다음에 친구도 반드시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제가 먼저 안 사고 친구가 먼저 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친구가 먼저 사고 나면 저도 그 다음에 반드시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사건은 뭐다? 이게 일어나면 이게 일어난다. 혹은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난다. 이런 사건이니까 얘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총 뭐다? 곱해서 12가지 사건이 나온다. 적어보시면요. 적고 보니까 제가 이걸 AB 사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ABC를 또 적어버렸네요. 그죠? 네. 어쨌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청량음료 중에 A를 골랐으면 친구가 고를 수 있는 건 A, B, C, D 4개 중에 고를 수 있겠죠? 제가 B를 골랐으면 친구가 고를 수 있는 것도 A, B, C, D. 제가 C를 골라도 A, B, C, D.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고르고 나서 친구가 고르는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제 앞자리에 A가 오든 B가 오든 C가 오든 D에 오는 결과값들은 뭐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뭐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쓰면 된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음료수를 자판기에서 고르는 거는 뭐 합의 법칙으로서 좀 예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이거는 약간 문제 형태만 약간 바꾸더라도 뭐다? 곱의 법칙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길가기 문제거든요. 뭐 보신 적 있으셔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A, B 이쪽으로 하는 게 C 해서 A에서 C로 가는 방법수는 몇 가지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는 문제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그죠? 한 번 지났던 지점은 다시 지날 수 없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갔잖아요. 돌아오면 아까 A 갔잖아요. 그러니까 A를 다시 지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혹은 A에서 B로 갔다 C를 가면 B를 한번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C로 해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났던 지점을 지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 방법수는 몇 가지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C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B를 지났다가 C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A에서 B로 가는 방법수는 이거 1번 길, 2번 길, 3번 길이라고 할까요? 자, 3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자, B에서 C로 가는 방법길은 이거나 이거니까 뭐 얘는 뭐 5번 길, 6번 길이라고 할까요? 4번이 없네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러면 어쨌든 B에서 C로 가는 방법수는 두 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동시가 시간적 같음을 얘기하는 거라면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얘 둘이를 제가 여기서 이쪽 길을 가고 있어요. 걸어서. 그 동시에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제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동시에 여기서 이쪽으로 같이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A에서 B로 간 다음에 분명히 B에서 C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A에서 C로 가는데 A에서 B까지 갔어요. A에서 B까지 갔어. 갔는데 안 가. 귀찮아. 안 가. 하고 C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 사건이 지금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문제 조건상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일어나면 얘도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곱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뭐다? 곱해서 6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학생들 사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 너무 잘해서 학생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초반에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길찾기 문제는 항상 곱의 법칙으로 쓰면 되냐? 역시나 그건 아닙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는데 뭐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D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A에서 C로 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선택은 뭐다? 한 번 지났던 지점은 지날 수 없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수는 몇 가지냐? 네. 그러면 딱 봐도 지금 우리가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돌아서 C로 갈 수 있겠죠. 즉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갈 수도 있고요.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갈 수 있는지 자, 한번 봅시다. A에서 만약 B로 갔다면 지났던 지점을 지날 수 없으니까 A로 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A에서 B로 갔는데 다시 A에서 D로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위에 걸 선택하면 밑에 길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반대로 밑에 길을 선택하면 위에 길은 선택할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사건, 위로 가는 경우랑 밑으로 가는 경우에는 뭐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그죠? 위에 게 일어나면 밑에 게 못 일어나고 밑에 게 일어나면 위에 게 못 일어나니까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의 법칙을 써줘야 될 거고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방법수는 몇 가지가 된다? A에서 B로 가는 건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입니까? 2가지. 근데 뭐 동시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A에서 B로 갔다면 반드시 B에서 C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얘들은 곱하기니까 곱해줘야 되고 A에서 D로 가는 거 2가지, 2가지 곱하면 여기서 6가지, 여기서 4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동시에 나오는 형태의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조금 충분히 돼서 그냥 어렵지 않게 이건 곱하는 거다. 어렵지 않게 이건 더하는 거다. 라는 게 좀 판단이 설 수 있는 상황이 좀 빨리 일찍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거만 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만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 용어 자체가 국어적 동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서 문제 풀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챙기고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뭐 사실은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건 이 경우의 수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기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 더 해봅시다. 이거는 지금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잠깐 이거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결과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주사위가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주사위가 있는데 이걸 던져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자,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집니다. 조금 다르죠? 얘는 이제 뭐 빨간 주사위랑 파란 주사위가 있는데 2개 주사위를 던져서 결과로 나오는 걸 보는 거고요. 얘는 주사위가 한 개인데 얘를 던져서 떨어지면 결과가 나오죠. 이걸 다시 잡아서 던져서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걸 따지는 문제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구분이 안 되는, 완벽하게 똑같은, 구분이 안 돼요.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 이 똑같은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일단 차이를 먼저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지금 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는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2개를 던질 건데, 그죠? 여기 주사위가 하나 있고 여기 주사위가 하나 있을 건데 얘는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2가 나오는 경우랑 얘가 2가 나오고 얘가 1이 나오는 게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흰색 주사위가 1이랑 2가 나오는 건 분명히 다른 경우죠.
근데 똑같은 주사위 두 개면 주사위가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랑 얘랑 모양이 똑같아. 그림은 전혀 달라 보이죠? 예, 완전 똑같아. 그럼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2가 나오는 거랑 얘가 2가 나오고 얘가 1이 나오는 거,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완전히 똑같은. 그냥 이미 뭐 주머니에 쥐고 던질 때부터 유심히 보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온 결과만 봤을 때는 어느 주사위가 뭐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랑 이 문제가 조금 다르다는 건 일단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거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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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멈췄다가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뭐 일단 다들 알아서 하셨을 거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일단 저는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직접 적어서 뭐 보통 노가다라고 하죠. 네, 노가다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할 때는 좀 많이 적어보는 거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적어보고 얘가 이런 규칙성이 있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다라고 처음에 좀 감이 안 오면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직접 적어보고 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구조라서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처음에 많이 보는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치가 좀 많이 쌓여서 경우의 수를 좀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흰색 주사위가 있고 여기에 노란색 주사위가 있다고 하면요, 자, 일단 얘가 1이 나왔어요. 전자인데 얘가 1이 나왔을 때 얘가 나올 수 있는 거 뭡니까? 1, 2, 3, 4, 5, 6 6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 얘가 2가 나오게 되면, 그죠?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역시나 1, 2, 3 해서 6까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단 고민이 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니까 얘는 1,2, 얘가 1, 얘가 2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보니까 얘가 2, 얘가 1 이렇게 이제 나오는 구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두 개는 분명히 뭐다? 서로 다른 경우죠. 마찬가지로 얘가 3일 때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뭐 5, 6 이렇게 이제 6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건데, 여기서 3하고 1 나오는 거랑 여기서 1하고 3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2하고 3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3하고 2가 나오는 경우 다 다른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적을 수 있는 걸 싹 다 적어보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4일 때도 6개, 5일 때도 6개, 6일 때도 6개니까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여러분 아시겠지만 같은 더하기를 여러 번 하는 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곱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6을 6번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36가지. 뭐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생각해보면 흰색 주사위가 나오는 결과값을 우리가 사건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주사위가 나오는 걸 사건 B라고 하면 이 A라는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은 6가지입니다. 그죠? 1부터 6까지. 마찬가지로 노란색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값도 6가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 둘이는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얘도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얘는 뭐다?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 애다 해서 36가지다.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요. 자, 두 번째 거. 자, 이번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게 되면 얘들은 겹치는 게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얘는 던져서 결과가 나오고 또 주사위를 잡아서 던져서 또 결과가 나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있다? 얘는 순서가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와서 결과가 나온 애랑 두 번째 던져서 결과가 나오는 애, 이 두 개의 어떤 순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1이 나왔어요. 두 번째에 나올 수 있는 건 역시나 1, 2, 3, 4, 5, 6, 6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에 2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6, 역시나 두 번째도 6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1,2랑 여기서 2,1, 이 두 개는 같은 걸로 봐야 될까? 다른 걸로 봐야 될까? 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봅시다. 요즘에는 선생님 어릴 때는 이제 부루마블이라고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모두의 마블이라고 해야 알 것 같아요. 그죠? 모두의 마블. 근데 모두의 마블은 좀 다른 컴퓨터, 이제 휴대폰 게임이니까 좀 다른 거고, 옛날에 선생님 이제 부루마블 할 때 되면 주사위 이렇게 두 개 던져서 칸만큼 이렇게 가가지고 막 땅도 사고 남의 땅 걸리면 돈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이제 이렇게 집에 보드게임이라고 하죠. 이거 사가지고 이제 사람들끼리 직접 앉아서 해야 되는 게임이니까 하다 보면 자꾸 뭐가 없어져. 뭐 그래도 뭐 돈이 하나 없어졌다, 뭐 아니면 말이 하나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말이 하나 없어지면 뭐 장기알 같은 거 가져와서 대신하고 막. 근데 문제는 이제 주사위가 두 개 있는데 주사위를 하나 잃어버리면 뭐 다른 주사위를 구해와도 되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한 번에 던지는 게 아니라 한 개 주사위를 두 번을 던져요. 두 번을 던지게 되는데 뭐 생각해봅시다. 뭐 모두의 마블 아니죠 부루마블이죠. 부루마블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서울이죠. 서울. 아우 저 이제 서울 와보니까 서울 정말 비싸긴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시작인데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마지막 땅이 서울이야. 아우 그죠? 예를 들어 생각해봅시다. 제가 여기 왔는데 이제 세 칸만 더 가면 서울이에요. 자, 세 칸만 더 가면 서울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걸리면 나는 이제 파산이야. 저는 이제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인데 주사위가 두 개 있으면 그냥 던지면 되는데 주사위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3하고 1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3하고 1 나오는 거랑 1하고 3 하는 게 느낌이 어때요? 이게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졌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처음에 던졌는데 1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칸 걸리면 이제 서울 걸리는 거잖아요. 불안하겠죠? 근데 이게 나왔어요. 처음에 세 칸 하면 어쨌든 서울 가긴 같지만 한 번 더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다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적으로 봤을 때 처음 던졌을 때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는 경우에는 주사위를 다음번에 한 번 더 던져야 되면 1이 나왔을 때보다 3이 나왔을 때 두 수의 합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크게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1이 나왔을 때 여기서 나온 애들이나 2가 나왔을 때 여기 나오는 게 같은 게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3이 나왔을 때도 같은 게 없을 거고 4가 나왔을 때도 같은 게 없을 거고 역시나 6이 나왔을 때까지 같은 게 없을 거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6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6가지. 이 결과가 나왔다면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는 우리가 국어적 동시는 아니지만 얘가 나온다면 얘도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얘 둘이를 뭐다?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놈의 답도 3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은 두 주사위를 던질 경우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두 주사위. 자, 똑같은 주사위면 이제 얘들이 뭐가 안 된다? 구분이 안 되죠. 자, 요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얘가 1일 때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2일 때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1이고 얘가 2가 나오는 경우랑 얘가 2고 얘가 1인 경우 이거 지금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얘 빼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 겹치는 거 있나요? 2,2 겹치는 거 있나요? 2,3 2,4 왜냐면 얘는 반드시 1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여기는 더 이상 1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은 뭐다? 겹치는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3인 경우로 한번 해봅시다. 얘가 3이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보니까 자 1이 나올 수 있는 경우 3,1이니까 1,3이랑 겹치죠. 얘 안 되고 3,2니까 2가 나오는 경우 2,3이랑 겹치니까 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럼 될 수 있는 건 3,3 그럼 얘가 4일 때를 보면 자 1, 2, 3, 4, 5, 6을 적어보면요. 자 1인 경우 나오니까 1,4랑 겹치네요. 그죠? 2인 경우는 2,4랑 겹치고 3인 경우에는 3,4랑 겹치고 그럼 여기서부터 적을 수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적으면 어느 정도 규칙성이 좀 보이죠. 얘 몇 가지입니까? 6가지. 이놈은 5가지. 이놈은 2개 뺐으니까 4가지. 안 봐도 얘는 3가지. 그럼 5일 때는 몇 가지? 2가지. 6일 때는 1가지 해서 겹치는 걸 다 빼고 적어보면 얘는 몇 가지가 나온다? 21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적었으면 잘했다. 요렇게 이제 칭찬을 해드릴 수 있지만 네, 뭐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주 바람직한 오답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오답. 이놈도 결과가 몇 개냐면 36가지예요.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더라도 36개의 결과지가 나온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1,2랑 2,1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지만 수학에서는 얘들이 구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얘기는 사실 경우의 수에서 이 관점을 볼 거냐 확률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문제긴 한데 일단 사실은 이거를 36가지로 봐야 되는 거는 경우의 수보다 확률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좀 더 명확한 표현이긴 하거든요.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 사실 이렇게 보면 안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요것도 좀 설명할게요. 예전에 수능에서 물론 그때는 확률 문제였어요. 확률 문제였는데 이게 서로 다른 주사위인지 똑같은 주사위인지를 구분을 하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는 이런 거 잘 없는데 옛날 문제집이나 혹은 옛날 문제를 풀어보던 학생들은 문제에서 그냥 두 주사위 A, B를 던져서 나오는 뭐 결과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질문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이거 서로 다른 주사위로 나오는 경우랑 똑같은 주사위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결과가 당연히 다르게 나올 텐데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왜 구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확률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냥 일단 그냥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주사위를 그냥 두 개 던지면 크게 구분,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1,2랑 2,2를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두 개 주사위 던지면 뭐다? 36가지가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1,2나 2,1은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뭐 문제에서 두 개 주사위를 던져서요, 두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뭐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그냥 이렇게 나오면 두 개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1하고 4, 2하고 3 적고 여기 3하고 2나 4하고 1 얘들도 가능하다는 거 좀 기본적으로 해서 몇 가지가 나온다? 요렇게 4가지가 나온다 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서로 다른 주사위나 똑같은 주사위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얘들은 요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맞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설명을 한 건 사실 특별한 건 하나도 안 했고요. 경우의 수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표현인데 학생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좀 혼란을 많이 주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문제 풀기 전에 경우의 수에서 어떤 개념들이 좀 전제되어 있느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시에 일어나는 표현이나 혹은 요거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주사위나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사실은 예, 제가 수업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뭐에 대해서 먼저 좀 할까 하다가 좀 확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조금 올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뭐 첫 영상이라서 공식적으로 뭐 정확한 수업을 진행했다기보다는 일단 경우의 수를 시작하기 전에 확률 통계를 시작하기 전에 1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랑 순열조합을 좀 하자라는 거랑 이제 경우의 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전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뭐 정확한 수업은 요 다음 영상부터 수업을 조금 진행할 것 같아요. 오늘은 경우의 수를 하기 전에 요런 것들이 좀 전제되어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문제풀이 시작할 거다. 이 정도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 마음에서는 네, 좀 너무 오래 쉬다가 이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영상 올리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하나 올려놓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영상을 하나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영상을 좀 자주 올릴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문제 풀 것도 없고요, 그죠? 마음도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일단 다음 강의부터 조금 순열과 조합에 대해, 그러니까 경우의 수 일단에서 설명할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부터 해서 문제풀이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